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2절에 해당하는 물품세 초과부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부담에 대한 성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이 초과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Q라는 상품이 있으면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 무차별 곡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제가 있고 Y제가 있으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밑에 나와 있는 개인 차원과 같이 초과부담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해요. 자, 먼저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초과부담.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 균형 분석 접근 방법을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부분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장만 놓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제라는 쌀이 있어. 근데 쌀에 T의 세율을 갖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X제, Y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Q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공급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곡선은 우리가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보상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세를 부과해서 왜곡하게 되면 또 시장의 교환, 거래는 대체,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초점이 되는 것이지 뭐 소득이 변하는, 실제 소득이 변하는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텍스를 부과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래 점이 여기 균형점이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수평이 되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전과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P0에서 조세 부과 후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위축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Q0고 QT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게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 아니겠습니까? 색깔 맞춰서 그렸어요. 노란 색깔로. 근데 여기 보시면 연두 색깔이 있잖아요. 요 연두 색깔이 소비자 잉여 감소라고, 연두 색깔과 노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 감소인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노란 색깔만큼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소비자 잉여가 텍스 부과로 인해서 감소하게 된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요만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 차이, 정부가 받았다고 하는 조세 수입은 100만 원인데 소비자는 부담했다고 하는 게 12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20만 원만큼이 어디 갔어? 이게 바로 우리는 초과부담이다 라고, 소비자가 더 초과해서 부담을 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가 468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간단한 얘기니까 뭐 설명을 더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초과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크기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469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거는요, 크기가 탄력성을 집어넣으려 아예 마이너스를 거기다 넣긴 했는데,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세율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니?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Q 자체가 이전 거냐 이후 거냐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Q,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이전 거냐 이후 거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Q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델타 P라고 한 것이고 가격이 변한 건데 요만큼 이전 거 가격에다 이게 P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를 델타 P라고 하시죠. 그리고 요 크기 변한 걸 델타 Q라고 하시죠. 그리고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해준 것인데 이 가격이 올라가신 거는 여기 보시면 가격에다가 T만큼의 세율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요 식을요 좀 약간 조작을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요게 변화하는 게 이게 Q는 감소한 거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요게 부호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니까요. 자, 어차피 탄력성에서 절대값 씌울 때 앞에 마이너스 하니까 이 마이너스는 제거가 될 거고요. T, 여기 보시면 탄력성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 양쪽에 Q,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Q, 델타 Q, 델타 P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다 지워지면 위에 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세율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게 탄력성 마이너스 이제 붙어가지고 탄력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변한 거니까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P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니까 탄력성에다가 세율의 제곱이 되겠죠. 세율의 제곱. 요거 다시 쓸게요. 요거 변한 거는 TP 이렇게 쓴다 그랬어. 앞에 여기 얘기했죠. 그러니까 T가 여기랑 곱해지니까 2배가 되는 것이고 P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면적 쓰고요. 탄력도 구하는 식을 쓴 다음에 탄력도를 집어넣고 나머지 남은 변수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또 그냥 S라고 했습니다. S라고 했는데 그냥 S로 하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자, 초과부담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세율의 제곱으로 영향을 받고요. 탄력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 PQ는 거기 나와 있는 상품의 거래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 곱하기 Q니까 얼마짜리 몇 개 샀냐 하니까 거래액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율이다 라고 하면요. 초과부담이 세율과 어떤 관계이니? 라고 하면 이렇게 제곱으로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탄력성과 관련해서는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공급곡선 이렇게 수평으로 할게요. 수요곡선이 우하향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좀 가파르게 우하향 하는 거 하나 하시고 완만하게 우하향 하는 거 하나 하시고 그러면 이게 완만할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노란 색깔은 탄력성이 작아요.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탄력성이 작아서 좀 비탄 이렇게 하고요.
하늘 색깔은 좀 탄력성이 큰 거지. 그래서 얘는 조금 줄어들고요.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텍스를 부과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나 위축되는가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면적을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여기 보시면 똑같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 감소가 작아지게 되고요. 이 삼각형의 크기 높이는 똑같은데 밑에 나와 있는 Q의 감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커요. 그래서 초과부담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초과부담은 탄력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거기 그림에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세율에 제곱하는 것도 우리 원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건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초과부담이 요만큼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왼쪽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죠. 자, 근데 세율이 2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그럼 초과부담의 크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초과부담이 되는 거죠. 자, 하얀 색깔에 비해서 노란 색깔은 초과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4배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세율이 2배 올라가게 되면 초과부담은 2배의 제곱 나와 있는 이 제곱이야. 그래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t의 제곱으로 발생하게 된다.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바로 밑에 46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우리 탄력성 개념이에요. 가격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자, 따라서 물품세가 부과돼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얘가 탄력성이 큰 거잖아. 얘는 탄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민감하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직이면, 자, 이렇게 수직이 되면은 거래량의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초과부담이 어떻게 돼요? 물론 이거 보상수요 곡선이어야 합니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3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되면 물품세 부과에 의한 가격 상승이 보상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요. 얘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변하지 않게 되면 초과부담은 빵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의 제곱으로 해서 탄력성에 영향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율의 제곱으로 초과부담이 영향 미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부담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구하긴 했는데, 아니, 초과부담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가 얘기하려면 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뭐 80점 맞았어. 근데 이게 100점 만점에 80인지 80점 만점에 80인지 200점 만점에 80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2번째 단락 볼게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성 계수를 만들게 됩니다. 비효율성 계수. 이제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위에는 초과부담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초과부담인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커지는가라고 할 때 밑에 나와 있는 게 조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초과부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결론을 잘 보시면 2분의 1의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조세 수입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거래량 요 Q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조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변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니? Q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 세율에다가 또 이거 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비율성 계수 또는 같은 말로 효율성 상실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성이 조세 수입 대비 얼마나 감소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효율성의 상실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율성 계수는 약간 뭐 탄력성에 비례하고요. 세율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초과부담은 제곱으로 비례하는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비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의 초과부담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데요. 우리 밑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도 참고로요. 공급곡선이 수평이 아닌 우상향하는 경우 초과부담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예, 거기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각주요. 공급곡선이 네, 거기 보시면 우상향할 때 발생하게 되는 초과부담은 앞에는 똑같아요. 세율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도 거기 들어가.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을 뭐 2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분의 1. 그 다음에 S가 이제 PQ였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되었을 때 일반화시킨 이런 식인데 거기 각주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우는 공급의 탄력성이 수평이니까 무한대일 때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시험에 낼게요. 시험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가지고요. 한번 초과부담의 크기를 공급곡선이 우상향일 때 이 공식을 도출하세요. 제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낼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해서 뚜루룩 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도출 시험에 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못 풀게 되면은 영상 안 본 거로 취급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가지고 왜 우상향할 때 이 식이 되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장 차원에서 부분균형 분석을 했는데 471페이지가 보시면 아니 상품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 개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상품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상품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471페이지가 보시면 상품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막걸리가 하나 있고요. 막걸리 M이라고 썼어요. 막걸리의 M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주 해서 S라고 썼습니다. 소주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상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면요. 대체 관계야. 대체 관계니까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대체제 관계니까 약간 경쟁 관계가 있고요. 우리 뒤에 보면 보완 관계랑 또 독립적인 관계인데 보완 관계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결합했을 때 같이 더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 관계는 두 상품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밑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막걸리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소주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걸리의 수요 곡선 있고 소주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막걸리 시장이라고 해서 QM이라고 쓸게요. 소주 시장이라고 해서 QS라고 합시다. 자, 근데 거기 내용을 볼게요. 그림 설명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이미 첫 번째 줄 볼까요? 이미 한 상품 소주 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경우, 소주 시장에서 이미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렇게
초과 부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빨간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미 소주 시장에서 텍스가 부과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첫 번째, 이미 S라고 하면 또 이제 공급이라 볼 수 있으니까 소주에 텍스가 부과시. 오케이. 요거는 이제 이 전 단계야.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다른 상품, 막걸리에다가 물품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했을 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우리의 관심사인데, 추가적으로 막걸리에 텍스를 부과시.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미 소주에 텍스를 부과하고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미 발생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미 발생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막걸리에도 텍스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만큼의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마이너스 요만큼의 초과 부담이 발생해요. 이렇게. 얘도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거기 설명은 잘 연두 색깔로 잘 나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막걸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네. 여기 보시면 막걸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걸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 소비자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이동합니다. 야, 소주에 이렇게 세금을 때리고 있었는데 막걸리 먹는 사람한테도 텍스를 부과하면 막걸리 먹는 사람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아이, 소주나 먹자. 이쪽은 어차피 텍스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기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동을 해 가지고요. 자, 우리 그림 앞에 잘 나와 있는데 깔끔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 걸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이동해서 여기 나와 있는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가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객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만큼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 색깔. 우리 책에서는 주황 색깔로 해놨는데 맞춰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주황 색깔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소주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정부의 조세 수입이 생기는 거야. 정부의 잉여가 증가하는 거죠. 조세 수입이 이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우리 언제나 비교 정태 분석입니다. 비포. 자, 소주에만 텍스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추가적으로 막걸리에도 텍스를 부과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원래 소주 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효과 부담은 있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막걸리에다 텍스를 부과하니까 이만큼의 또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소주에 텍스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막걸리에도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얘가 이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 악화됐지. 마이너스 초과부담 후생 손실이 더 커지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저 앞에 그 재정학 앞에 보시면 후생경제 파트에서 차선의 이론이라 하죠. 그래서 어느 한 시장만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걸리에게도 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적 후생 손실인 초과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더 개선일 수도 있다. 라는 차선의 세컨 베스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차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472페이지. 첫 번째 줄. 막걸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의 수요가 소주로 옮겨가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 얘기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소주에 이미 계속 임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소주에 이거는 이제 이미 원래 있었던 거야. 그 후에 우리는 충격이 발생하는 건 그 후에 일어난 거니까 이미 소주에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에 부과된 물품세는 막걸리 시장에서 삼각형에 해당하는 요거죠, 요거. 하늘 색깔에 해당하는 ABC에 해당하는 후생 손실을 가져오지만 소주 시장에서요. FGHI 그게 바로 이거야. 주황 색깔 사각형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가져와서 조세 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후생 손실을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줄 보세요. 지금 여기는 막걸리와 소주가 서로 대체관계, 경쟁관계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만일 두 재화가 만약에 보완관계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완관계이면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쪽까지 더 줄어드니까 이렇게 더 줄어들겠지. 오케이?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더 확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땐 상황이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일 때는 이럴 때는 얘가 없겠죠?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완관계일 땐 이게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고 독립관계면 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보완관계일 때는 어떻게 된다? 보완관계일 때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림으로 좀 잘 체크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재화가 독립관계일 때는 아예 얘가 없어요. 이 박스가 없는 거야. 이 박스가 비어 있어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대체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니까 이 박스가 이렇게 이만큼 플러스로 작동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은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박스의 크기, 조세 수입의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려 여기에 맞춰서 그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5-8은요. 지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상품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N개 상품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역시 초과부담 산식에서 서메이션 하는 것만 더해진다라는 것만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봤던 분석 방법과는 별로 차이가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초과부담의 크기야.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품이 하나 있을 때 분석했는데 여러 개 있을 때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초과부담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물품세 부과가 개인 차원에서 일으키는 초과 부담을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소득으로 쌀과 옷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상정하고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약간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죠. 자, 수평축이 X 쌀이고요. Y 옷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세 부과 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텍스를 X에만 부과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X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거기 그림을 잘 보시면 E 프라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E 프라임이라 할게요. 책에 있는 로테이션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 프라임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조세 부담의 크기를 수평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수직축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야,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근데 우리가 수직축의 거리로 이렇게 측정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거기 LE 프라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L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조세가 납부되게 됨으로써 두 번째 단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 낸 세금의 크기를 5세 단위로 측정하게 되면 이거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 색깔을 맞추면 Y제로, Y제가 5이야. 측정한 조세의 부담이에요. 조세의 부담, 소비자가 내는 조세 부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초과 부담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아니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474페이지. 자, 소비자가 물품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세금이 부과된 후의 효용, 새로운 요 I 프라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이거 지금 기울기가 바뀌었잖아.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기울기가 바뀌면서 이동했는데 기울기가 바뀌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선을 기울기가 바뀌게 된 게 AC야. AC로 변화시키는 물품세 부과 대신에 소득을 감소시켜서 이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야. 럼섬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 된다면 오케이? 그건 우리가 대등 변화야. 거의 대등이라는 말이 있죠. 물품세 부과가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 소득 감소한 만큼 그렇게 똑같게 돼서 이걸 대등 변화라 합니다. 보상 변화, 대등 변화. 미시경제 책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요렇게. 요 하얀 색깔이 바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등 변화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와 기울기가 그대로 있는 왜곡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Y제로 측정한 조세 부담은 여기 보시면 왜곡이 있는 거와 그래서 기울기가 변화했을 때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정부의 조세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네, 여기 차이만큼 색깔을 뭐로 할까요? 좋아, 이걸로 할게요. 여기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이세요? 여기만큼. 그러니까 이 프라임하고요. 거기 앞에 보시면 n이라고 돼 있죠. n만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프라임과 n의 크기만큼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울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괴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474페이지 가보시면 자, 대등 변화 M, E 프라임 또는 프라임 두 개야. L, N, N이라고 했죠. 요 하얀 색깔의 길이가 이제 대등 변화야. 물품세 조세 수입보다 중간에 한번 보시면 물품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이 조세 수입보다 그만큼 더 크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요 차이가 바로 우리는 초과 부담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세를 부과했어.
그래서 원래 효용을 이만큼 뭐 누리고 있었는데 조세를 부과해서요. 효용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는데 지금 X에만 세금을 때려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동일한 효용을 누리는 때보다 발생하는 대등 변화보다 조세 수입이 더 적게 거치게 되는 거야. 원래 왜곡이 없으면 대등 변화 크기만큼의 조세 수입이 거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크기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대등 변화보다 대등 변화만큼 되지 않고 작게 적게 회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과부담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이거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 이게 다음 챕터에서도 이거 꼭 똑같이 나옵니다. X제만 부과하는 물품세랑 XY에 다 텍스를 부과하면 소득세랑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거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왜곡이 있는 조세 수입입니다. 대등 변화가 더 커. 그래서 이 대등 변화의 크기 여기 나와 있는 대등 변화는 Ln 이겁니다. 그리고 조세 수입은 요거죠. L2' 여기다 쓰면 L2' 요거랑 Ln 보니까 Ln이 더 커서 그 차이가 바로 우리는 초과부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데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동일한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데 수입을 달성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텍스를 부과해서 아까랑 똑같이 색깔은 살짝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여기 E'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E'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된다? 지금 Y제로 표현한 조세 수입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면 요거는 X제만 부과하게 되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네, 조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조세 수입.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I'인데 이거는 X제만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 수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정부가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조세 수입을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물품세랑 지금 럼섬 텍스 같이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나는 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거야. 오,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선택점이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E'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오케이? 따로 이거는 그림이 없고요. 거기 보시면 474페이지에 상대 가격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세를 적용했을 때 I''이라 할게요. 그럼 이거는 중립세를 적용했을 때 후생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효용이 더 높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X제만 부과하게 되는 X제에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 수준, 후생 수준 요거는 I' 이렇게 했고요. 그게 아니라 중립세를 부과하는 이거는 이제 왜곡이 없는 거야.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둬야 되는 것이지. 그때 효용 여기는 I' 이렇게 붙였네. 효용이 이게 더 크다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X제만 세금 때리는 것보다는 중립세, 뭐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 해도 되고 그때 왜곡이 없는 경우가 조세 수입이 많이 거치고요.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후생 수준에서 봤을 때는 중립세일 때가 후생이 더 높아요. 이 차이가 바로 초과부담이다 보시면 돼요. 요거의 차이, 괴리의 크기가 익세스 버든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괴리의 차이가 바로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진 않고요. 알아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474페이지 그 얘기죠. 아니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여러분 위에 4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초과부담이 없는 경우 볼게요. 아니 이거는 지금 무차별 곡선이 여기 보시면 우하향 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다가 만약에 효용함수가 완전 보완제가 되는 L자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면 형태라면 자 이거는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475페이지 이게 L자가 되면 여러분 여기 최종 선택한 요 점과 요게 두 개가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물품세를 부과하나 아니면 중립세를 부과하나 R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져. 효용이 똑같을 땐 조세 수입이 똑같고 조세 수입이 똑같을 때 효용이 똑같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초과부담이 빵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47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중립세의 초과부담은 제로가 되고 결국 이 효용의 차이가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거나 아니면 양쪽에 하는가 그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쌀과 옷이 레온티에프라는 것은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보완제 관계인 경우에는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때는 대등변화랑 똑같기 때문에 중립세 부과할 때랑 똑같기 때문에 대체효과 없잖아. 그러니까 초과부담은 우리 앞으로 계속 더 하겠지만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과부담은 맨 마지막 째줄 대체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무차별 곡선 형태를 가지고 그림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뒤에 3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초과부담은 요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